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2일 여의도 펀더메이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 산타넬리의 아주 고요한 밤, 큰 어떤 그 변동과 변화가 없는 미국 시장의 모습이 오늘도 나타났습니다. 대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오르면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새로운, 또 그동안 좀 쉬었죠, 신 이후에 다시 순환매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반도체주가 상승한 이유를 뒤에서 좀 자세하게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정중동이었다. 그러나 개별 종목 장세가 오늘도 이어질 것이고, 새로운 테마 찾기, STO 뭐 이런 것들, 중국 폐렴,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테마 찾기가 시장에 다시 등장할 가능성, 그 새로운 테마가 연말과 내년 연초까지 한 달 정도 이어질 가능성, 따라서 아주 민감하게 시장을 지켜보고 쳐다보고 분석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연말 좀 돈 좀 벌고 따뜻하게 크리스마스와 또 내년 신정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미국 시장 추이 한번 봅시다. 다우는 0.31, 나스닥은 0.09, S&P 500은 0.33. 아직 이제 끝나지가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올라 중간 정도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최고의 한 해를 지금 미국 시장은 보내고 있다. 우리만 살짝 어리버리하고 있지, 미국은 최고의 시장을 보내고 있다. 하루 한 해를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은 부럽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시장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좀 오래 힘을 내서 마지막에 좀 들어올리는 그러한 기대감과 긍정적인 요인들이 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다우존스 S&P 500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뉴욕 11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3.4%, 2021년 4월 이후 최저다. 확실히 인플레이션은 하락하는, 디스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금리가 4.29%에 낙찰이 됐다. 해외 쪽에서 수요가 부진하면서 살짝 금리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금리 한번 살펴봅시다. 이게 한국 시간으로 5시 반 정도에 제가 붙인 건데 2년짜리 4.75 살짝 빠졌네요. 10년짜리는 오늘 입찰이는 4.24, 0.07 지금 살짝 하락하는 상황이고, 20년과 30년은 큰 편 1bp도 안 오른 그런 안정된 상황. 해외 쪽에서 입찰이 좀 적게 들어왔지만 금리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8% 이상 하락을 했죠. FOMC 앞두고 주춤을 했는데 신규 ETF 편입이 불발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이야기하면서 비트코인 4만 달러가 깨질 위험에 처해 있어요. 제가 5시 반에 봤는데 4만 639달러, 7.56%, 거의 8% 넘게 하락하는 모습. 아주 잘 나가다가 보이지 않는 한 방을 얻어맞는 비트코인입니다. 옥시덴탈과 셀 시추업체인 크라운록을, 옥시덴탈이 셀 시추업체인 크라운록을 120억 달러 인수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660조 반도체 업계 인하로 경쟁해서 TSMC가 살짝 앞서고 삼성과 인텔이 추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 좀 안 좋은 소식, 일라일릴리의 그 젯바운드, 그러니까 그 우리 비만 치료제 이름을 젯바운드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젯바운드가 중단 후에 체중 증가에 대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의 주가가 살짝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일라일릴리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제 이 곱이 이름이 아마 잭바운드였던 것 같은데 살짝 주가가 올라가다 꺾이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일라인일은 지난 8일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비만 치료제 잭바운드를 승인을 받았죠. 네, 그렇지만 이게 중단을 하면 다시 체중이 불어나는, 그건 좀 당연한 일이죠. 네,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일어나면서 살짝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미국 증권사 오펜하이머가 내년 S&P 500 지수 전망치를 5200선을 제시했다. 좋네요.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 달러 지수 한번 봅시다. 0.07% 소폭 상승하면서 끝났는데 그렇게 큰 상승력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는 1315.96, 어제 살짝 빠져서 마감을 했습니다. 1300원대로 치고 올라오면서 멈췄는데,
이게 이제 미국 달러가 이제 강세로 돌아선 이유가 중국의 그 신용 등급의 리스크 이런 것들을 막 때리면서 이머징 시장들이 좀 어려운 모습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이제 충분히 반영돼서 다시 내려올 확률은 높아 보인다. 저는 뭐 내년에 1250원대까지는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 주식시장은 그렇게까지 큰 하락은 없을 그런 바닥을 견고하게 지켜줄 모습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일단 한국 원화가 1300원대 이하로 내려와야 될 외국인들의 자금도 들어오고 모든 면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미 국채금리 봤죠? 한국 국채금리 10년짜리 봅시다. 3.566. 한국 국채금리 10년도 3.5에서 이제 막히는 그러한 모습. 쭉 올라가다가 다 3.5, 미국은 4.2 뭐 이렇게 이제 자기 블락의 그 숫자들 있죠. 여기서 옆으로 행보하다가 밑으로 빠지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금리는 살짝 더 소폭 하락하고 미 국채금리 10년짜리 기준으로 저는 3.5까지는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하죠. 오늘 WTI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71.36달러. 테슬라는 1.35% 하락. 엔비디아는 1.87% 하락. 애플은 1.43% 하락. 일라인일이 2.73%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 4.2나 올랐습니다. 네. 미국 뉴욕주의 써니 올버니에 나노테크 반도체 복합단지를 건설하겠다. 뉴욕주가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네덜란드 ASML 반도체 생산 장비를 들여와서 개발 뒤에 곧바로 생산을 하겠다. 그래서 뉴욕주가 반도체 영향력을 키우면서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는 소식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끌고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반도체 산업의 속살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반도체는 시험물가가 먼저 오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고정가가 오르는데, 이렇게 반도체 전체 지수가 3%대 이상으로 상승해서 확실히 턴하는 모습이 보이죠. 네. DDR5 8기가 16기가 이게 이제 핵심인데 2.3% MOM으로 8.7%씩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랜드는 여전히 보합에서 옆으로 기거나 살짝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 D램이 먼저 오르고 있고, 랜드는 이제 오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재고 조정을 지금 열심히 떨고 있죠. Q도 줄고 수급도 줄고, 그래서 내년 정도면은 랜드까지도 같이 오르면 반도체는 마지막 한 번에 더 상승, 추가 상승은 있을 것이다. 기대감으로 이제 한 번 상승을 했는데 마지막에 한 번에 더 상승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알파벳의 LLM 모델인 제미나이 공개와 AMD MI300 공식 출시로 AI와 반도체 섹터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높아졌죠. 그러나 제미나이가 개망신을 한번 타겠죠. 조작 논란에 휩쓰였다. 동영상이 편집되는, 그래서 순채아이의 지금 구글 리더에 대한 그 리더십에 대해서 사람들 피치아이죠. 순다 피치아이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멀티모달, 다양하게 이미지, 음성, 사진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는 것은 멀티모달인데, 이러한 멀티모달 AI가 향후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 시장에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또한 AMD MI300, 지금 엔비디아 H100과 같은데 보여준 우월한 성능 이면에 메모리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메모리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시장에서 높아질 것이다. 단기적으로 화요일 발표될 CPI와 그리고 산타넬리, 그 다음에 FOMC 회의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것은 AMD가 발표한 MI300 신규 라인이죠. 뭐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서브스트레이트 깔고 실리콘 인터포저 깔고 HBM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다양하게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섞어서 내는 3D 구조로 나왔는데, 현지 시간 12월 6일 날 AMD의 최초형 데이터 센터용 APU MI300이 공개됐다. MI300은 6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4개의 입출력 다이와 5나노 공정으로 제작한 3개의 CPU 칩넷, 6개의 가속계 칩넷으로 구성되었으며 8개의 HBM3를 탑재하면서 192GB 메모리 용량과 초당 5.2TB의 메모리 대역폭을 확보했다.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죠. 특징적인 점은 하나의 인터포저에 HBM과 3D 패키징된 칩을 또 한 번 2.5 패키지로 마무리했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2.5D 패키지와 3D 패키지기가 혼합이라는 칩넷의 기술적 발생을 달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동사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AMD MI300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신제품 발표 후에 AMD 주가가 그날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칩넷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야기 칩넷은 여러 개의 칩을 하나의 칩에 여러 개의 칩을 집적하는 기술이죠. 하나의 칩 속에 여러 개의 칩을 이렇게 넣는 기술이 있는 거죠. 네고 블록 조리하는 것과 그렇게 비슷한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존 방식은 웨이퍼를 깎아서 만든 것보다 생산성이 높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칩을 만들 수 있고 칩넷은 주로 고성능 컴퓨터, 그래픽카드, 서버 등에 사용되죠. 그래서 우선 대형 반도체를 만든 것보다 수율이 뛰어나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반도체에 여러 개 회로가 들어갈 거면 결합 하나만으로 여러 가지 불량이 나기 쉬운데 이런 것들을 잘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칩 안에서 다양한 칩들을 집어넣어서 이것을 붙이는 그러한 기술을 이게 이제 칩넷 기술이 최근에 반도체 패키징에 이제 가장 중요한 기술이더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AMD의 MI300 HBM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전량 공급을 한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올 4분기부터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이미 2분기부터 공급을 하죠. 네. 내년에는 더 어드밴스된 MI300 시리즈보다 더 어드밴스된 엔비디아의 B100이라든지 H200 등이 나온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수혜는 HBM 관련 수혜는 추가로 더 일어날 것이다. 이미 시장은 기대감으로 1차 상승을 했고 이게 이제 숫자로 내년에 1분기, 2분기 반도체에서 숫자로 찍혀 나왔을 때에 한 번 더 상승을 하는 게 가장 큰 고점을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만 TSMC도 0.28% 상승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어제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은 중국이 미국에 완패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경제의 어떤 반등의 모습, 경제가 좀 망가졌을 때 이를 고치고 다시 새롭게 반등시키는 능력에서 미국이 중국을 이겼다는 거죠. 이건 자본주의의 창의성의 차이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창의성의 차이다. 사회 시스템과 그리고 제도가 얼마나 효율성을 발휘하느냐. 이것은 세계에서 미국이 제일 잘한다는 거죠. 서로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거 제일 잘 고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완성으로 끝났다. 이 뒤에는 자본주의가 가지는 놀라운 창의성과 기술력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중국을 압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올해 1년 우리나라의 이제 코스피 일간 수익률 우리는 13% 정도 지금까지 1월 1일부터 13.48 정도 올랐고 나스닥은 거의 40%, 38% 정도 올랐고 중국의 상하이 지수는 마이너스 0.3 그 다음에 인도 선섹스는 15%나 오르면서 중국이 꼴등이죠. 꼴등. 네, 꼴등. 미국이 1등, 우리나라와 인도가 좀 비슷한 모습. 인도가 2등이죠. 우리나라가 3등, 중국이 꼴등하는 모습. 이미 이렇게 주식시장의 움직임으로도 중국이 위기라는 것들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 이제 중국의 CPI라든지 중국이 약간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러한 리스크가 있으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올라가는 것들이 좀 떨어지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는데 그 속사를 한번 간단히 알아봅시다. 자본주의의 창의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중국의 사회체계. 네. 미국과 달리 중국은 경기와 물가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다. 경기 반등보다는 디프레이션인 압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디프레이션 압력, 경기 침체. 표면적으로 일부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중국 경제와 금융시장 내부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다. 당장 11월 생산자 물가와 수입 물가 증가율이 이를 대변을 하고 있다. 11월 중국 생산자 물가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전년 동월 비로 마이너스 0.3%를 기록하면서 침체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생산자 물가가 하락세가 지난 22년 10월 이후 14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확실히 침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생산자 물가 하락폭이 지난 9월부터 다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 활동 위축세가 그만큼 심화되고 있음을 지수로 수치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세계 글로벌성의 각종 자산 가격이 동반 랠리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주가와 더불어 유가와 구리 가격만이 랠리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이
유가와 구리 가격의 핵심 기업인데 핵심 국가인데 이들이 침체 속에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 구리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빌빌거리고 있는 모습은 중국 경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중국에 대해서 신용등급이 강등이 당하면서 엑소더스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그 돈이 현재 대만, 한국, 인도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론하는데 저는 이제 그 돈이 혹시 다른 데로 빠져나가면 어렵지만 이 중국에 들어가 있던 돈들이 다시 미국으로 가지 않고 다른 나라로 자기 나라로 가지 않고 대만, 한국, 인도에 머무른다면 우리나라 연말과 내년 주식시장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에 급증하고 있는 신용 불량자 수 같은 것들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죠. 이 나라는 수치로 보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특히 여기다가 이제 중국 청년들의 실업률 같은 것들은 통계를 하지 않을 정도로 근데 예상적으로 보면은 거의 46.5%가 실업이라는 거죠. 중국 실업의 심각성은 탕핑족, 들어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탕핑족, 만취업, 느린 취업, 취업 유예, 미취업 상태로 이런 캥거루죠. 우리나라 같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횡행할 정도로 중국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이 중국 경제를 공부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시장에서 양날의 칼이다. 무역과 교류 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나라가 한국인데 중국 경제가 망가지면 우리나라가 진짜 경제가 안 좋을 건 사실이지만 또한 중국에서 빠져나온 돈이 한국으로 와 있다는 것은 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또 수급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 따라서 중국의 불행은 우리에게는 양날의 칼이다. 어느 것이 더 우리나라를 아주 예리하게 벨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플리토라는 기업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총은 1479억짜리이고, 네. 이제 수급은 크게 하는 쪽에서 쏠린 것 같지만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수급을 좀 사는 그런 모습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리토는 어떤 기업이냐? 언어 모델이죠. 언어. 이게 이제 왜 제가 이 기업을 선택했냐면 곧 있으면 AI 디바이스 AI가 이제 삼성전자의 다음 폰에 내년에 나올 확률이 높은데 여기에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언어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수출을 판매하는 기업. 그렇죠? 1,400만 명의 플랫폼 이용자에게 언어 데이터, 텍스트, 이미지, 음성 생산을 의뢰해서 말뭉치를 수집 검수하는 이후 B2G나 B2B 고객에게 구축하는 데이터를 판매하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이 삼성과 지금 협업을 해서 내년에 나올 갤럭시 24인가요? 여기에 통역을 동시에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갔다 오지 않고 언 디바이스 내에서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같이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주가가 오르는데 충분히 오를 수 있다. 그래서 하나 사볼만 하지 않느냐. 시총도 1479억이니까 주가가 28,000원인데 4만원까지 한번 놓고 봐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플리토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조용한 하루가 이어지며 국내 주식시장도 큰 변화 없이 전일에 이어 다양한 잡주들의 향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LG 넥스온발, 호재 지속성과 에코프로 모티가 코스피 200에 편입된 후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후폭풍. 그리고 오늘 드디어 LS 머레스티리얼즈가 신규 상장이 되죠. 특히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이 폭등이 늘어나는데 이런 한국 반도체 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긍정적인 영향을. 따라서 그동안 한 1개월 쉬었는데 반도체가 새롭게 연말과 내년 연초에 시장을 리딩할 그러한 새로운 섹터, 새로운 테마 섹터로 형성될 가능성, 이러한 가능성에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 CPI 발표, FOMC 회의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돼서 큰 어떤 재료는 아닙니다. 다만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가능성, 그걸 과연 이야기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점도표가 어떻게 찍힐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시장의 단기 방향성을 움직이는 요인이지만 그렇게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 일단 연말과 내년 초는 매도보다는 보유 관점. 내년 1월을 대비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 반도체, HBM, AI, 로봇
2024년 CES 어떤 기업들이 어떤 테마가 될 것인지를 가지고 시장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HBM, AI, 자율주행, 로봇 같은 종목들을 다시 한번 보고 대장주 위주로 한두 개만 사라, 1, 2등을 사라는 거죠. 다시 좀 빠지거나 옆으로 기면은 분할 매수로 좀 더 포지션을 채우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있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카페로 오십시오. 가지고 있는 물린 종목이 너무 많죠. 네, 다이어트처럼 쭉 깔아놓거나 내가 대체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 다음에 금일 매일매일 어떤 종목을 단타를 치고 싶거나 관심 종목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시면 저희가 친절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물린 종목 상담, 이거는 제가 환영입니다. 제가 바로바로 아주 제 생각을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저희 카페에 많이 좀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스터디 모임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여의도 정경영회관에서 3명의 우리나라 유명한 일타 강사죠. 전부 다 애널리스트 분들입니다. 전부 재능 기부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12시부터 4시까지 4시간을 하는데 일단 비용이 있습니다. 뭐 강사료 드리고 뭐 빌리고 뭐 물 사고 이런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 받는데 돈을 투자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놓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뭐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도 않고 빠질 것 같지도 않아요. 어떤 종목을 사는 LS 머티리얼스 IPO 상장이 가장 큰 핫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